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노드.js 한번 맛을 보고 그래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자, 노드.js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내용은, 노드.js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노드.js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바에 비하면, 자바 뭐 스프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노드.js, 노드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이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에디터가 하나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아톰이라는 이제 에디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예제, 그냥 아주 그냥 직관적인 예제 하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AJAX를 배웠죠. AJAX도 비동기 방식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동기다라는 것은 내가 요청할 그 서버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응답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동기는 그 중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js 가지고 우리가 참 이거를 써보면 놀랍다고 하는 게, 웹서버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해요. 코드 한 5줄, 6줄 있으면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 구현하는 것까지 좀 하고 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드.js. 일단 노드.js는 일단 오픈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환경을 구축해 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노드.js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웹 서버로 쓰냐? 이 네트워크 안에 HTTP도 네트워크잖아요. HTTP도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상에서 올라가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드로 웹 서버를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광범위하게 소켓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HTTP에 위주로 이제 이 노드.js를 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이 서버 구현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프론트 엔드 기술과 서버 사이드 기술이 이 자바스크립트로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서버 쪽을 하려면 별도로 자바를 배우거나 뭐 단넷을 배우거나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 노드.js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를 가지고 서버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해요. 가볍고 해서 바로 웹서버를 쉽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장 모듈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두 반을 운영하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설명하기가 참 번거로운 것 같아서 우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가이드를 하면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왜 그 노드.js를 사용하느냐? 일단 노드.js 자체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좀 전에는 비동기 프로그래밍 있었는데요. 일단 봅시다. 좀 이따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러면 기존 웹 서버하고 웹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하고 노드.js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보통 일반적인 서버의 경우는 서버에서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리턴하죠. 그죠? 이제 봐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이게 요청이 이제 리퀘스트가 가면 이제 서버가 자기의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읽고, 그죠?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시스템 상에 이제 파일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고, 예,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리퀘스트 URL로 HTTP 리퀘스트를 던지면 이 서버에서는 이 URL을 인식을 해서 요청한 데이터 또는 DB를 접근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리스판스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요청을 한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다시 또 요청을 한 경우에 이 서버가 이 A의 요청을 마무리한 다음에 B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예. 맞죠? 그런데 이제 노드.js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봅시다. 기존의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거 봐요. HTTP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파일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파일을 요청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서버에서는 파일 시스템이 열리고 파일을 읽는 동안 대기를 합니다. 대기. 뭔가 업무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대기하느냐?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리턴 할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 내가 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요청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고, 어쨌든 결과에 반환하고 나면 다음에 요청 처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B라는 사람의 요청을 처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노드.js를 보면은,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가 이제 파일을 읽어서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리스판스가 있는데, 자, 어쨌든 파일 요청을 보내고요. 리퀘스트 파일을 보내고, 얘는 준비를, 근데 보내고 일단 또 준비를 해요. 바로 받자마자 받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읽을 때 서버는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도, 이것을 파일을 읽고 처리하는 도중에도 다른 리퀘스트를 동시에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네. 좀 전에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런 식으로 순차 구조로 이렇게 A의 요청자, B의 요청자, C의 요청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A의 요청자가 이렇게 있을 때 B 요청자를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C 요청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이 지금 순차 구조, 좀 전에 있었던 그 요청 구조는 ABC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초, 1초, 1초 이렇게 그다음에 총 3초가 걸리는데 3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런 3개를 처리하더라도 뭐 2초, 뭐 2.3초 이 안에 종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서버 자원의 가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드.js는 대기가 없다 했습니다. 웨이트이 없고 다음 요청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단일 스레드고 비차단, 논블럭이고, 논블럭이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쨌든 메모리 효율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노드.js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동적 페이지 컨텐츠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동적 페이지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야, 리퀘스트를 할 때 뭔가를 만들어라, 파일을 만들어라 하면은 서버에서, 노드.js 서버에서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는 DB에 있는 레코드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Node.js를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수집은 주로 뭘 하는 거면 크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뭐 다른 말로 스크래핑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구글의 이미지를 다 수집을 해야 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HTTP 리퀘스트를 구글 서버에 보내서 근데 여기 URL에다가 그 구글 이미지 이미지 그 쿼리 스트링 URL을 파악해서 그 쿼리 스트링에 내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구글이 웹브라우저로 그 이미지를 리턴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Node.js 프로그램이 그것을 가져와서 로컬 PC에다가 이미지를 파싱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데이터 수집. 그래서 JSup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Node.js에서도 웹 로봇, 데이터 크롤링 뭐 이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Node.js도 자바하고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Node.js가 MySQL 모듈을 설치를 하거나 이제 DBMS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바에서는 드라이버를 설치했잖아요. 드라이버.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자바가 DB랑 우리가 연동을 하려면 이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JDBC 드라이버였어요. 맞나요? 근데 이 Node.js에서는 MySQL이라는 그 모듈을 설치하면 됩니다. npm이라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 모듈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에 뭐 이게 뭐 이렇게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설치만 하면 됩니다. 좀 이따 따로 설명할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Node.js 파일 안에다가 이제 작업을 우리가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무슨 Node.js는 JS로 끝납니다. 이게 Node.js 프로그램이에요. 예, 확장자가 JS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벤트는 서버 포트에 액세스하라는 요청이다. 그러니까 누가 리퀘스트를 하면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퀘스트 하면 이 리퀘스트 자체가 이벤트가 되죠. 예. 예.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 가장 일반적인 이벤트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Node.js 파일이 요청 전에 서버에 초기화 또는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Node.js 프로그램 그 자체는 그냥 하드디스크의 텍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행해서 메모리로 올려주면 얘가 서버 데몬이 됩니다. 데몬이 되고 이때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리퀘스트가 바로 이벤트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벤트가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벤트로 인식을 해서 이제 로직을 구현을 하고 처리를 리스판스 하는 겁니다. 그 로직을 구현할 때 이제 뭐 방식이 다양하겠죠. 이 리퀘스트의 URL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파일을 생성하거나 또는 DB에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우선 요거 설명을 한번 쭉 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실습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ode.j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천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추천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세요. 뭐 크게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넥스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 커맨드 모드, 도스 모드로 들어가서
이 노드라는 명령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버전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는 그 패키지 console.log에 뭐 hi node.js라고 한번 쳐보면 이렇게 출력 콘솔에 이런 텍스트를 출력하게 되고 이렇게 연산도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C 두 번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프로세스 뭐 PS인가요? 하고 exit이라는 메소드를 써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드.js를 설치해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드.js를 코드를 바로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메모장에다가 뭐 메모장에다가 my first 뭐 node.js라고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first.js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node 하고 띄우고 first.js 이렇게 하면 바로 실행이 돼요. 네. 우리가 자바, C, 뭐 자바 하고 클래스명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노드는 기본적으로 그냥 인터프리터예요. 인터프리터. 그래서 이 자바처럼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노드 명령어로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인터프리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설치를 할 때 노드를 설치를 하면은 노드.js를 설치하면 이 npm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패키지들을 내가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한번 보여줄 수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노드의 버전도 할 수 있고 뭐 npm의 버전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설치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돼서 필요한 모듈이 있거나 패키지가 있으면 모듈이 있다면 그냥 npm install 하고 패키지 그 모듈 이름을 치면은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좀 전에는 노트패드 메모장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알죠? 이게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메모장에서 작업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코맨드 모드에서 노드.js 명령을 쳐야 이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딩 그 파일 관리조차도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주로 IDE를 쓰는데 저는 요즘에 뭐 아톰이라는 에디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아톰도 한번 써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atom.io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아톰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뭐 이것도 경험이고 여러분들 개인 취향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오픈소스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OS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 편집기입니다. 예. 노드.js로 작성된 뭐 플러그인, 기터브가 개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대요. 예. 그죠? 그래서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톰이라는 그 편집 툴을. 한번 그래서 이거를 또 설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치한 다음에 이 아톰이라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톰을 설치하고 나면 이 파일에 이 세팅에 가요. 이 세팅에 가서 우리가 이 인스톨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톰이라는 도구에서 개발 환경에서 이 노드.js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패키지들을 좀 설치해 주면 되는데 그 패키지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셀렉티드, 그죠?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린터 CSS 린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톰 러너, 그러니까 아톰 내에서 그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요게 아주 유용하죠. 예. 그래서 코드 작성해서 Alt R이라는 단축키를 쓰면은 Node.js를 바로 실행해 줍니다. 코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에러 같은 거 이런 거 다 잡아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톰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고, 그 다음 뭐 파일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집키고요. 네, 편집키고, 그 다음에 아톰 러너라는 패키지 설치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lt R이라는 명령을 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종료 단축키는 내가 뭐 일단 이걸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뭐 자바스크립트 기초 분법인데 그냥 쭉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변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는 너무 익숙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근데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함수 만드는 것도 뭐 많이 했죠. 이렇게 함수 만들고 펑션 함수 만들고 파라미터를 더해주고 리턴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변수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담긴 결과를 출력해보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함수도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 노드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문법을 쓰니까 혹시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이거를 한번 해보고 또 뭐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문 좀 전에 내가 봤는데 그 아톰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뭐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조건문, 반복문, 뭐 모든 코딩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 코드 잠깐 리뷰를 하면 일단 도구를 가져와야 돼.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도구를 가져온다. 맞나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한다. 무슨 초기화? 변수 초기화. 그죠? 이 변수 초기화할 때 뭐를 써요?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변수 초기화 하잖아요. 입력은 뭐 어떤 게 있어요? 표준 입출력이 있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죠? 입력을 어쨌든 키보드를 받든지 이렇게 이제 받고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맞죠? 좀 전에 변수 얘기는 여기 얘기했던 거고, 그죠? 처리, 여기 조건문, 그 다음 반복문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죠. 그죠? 찢고 먹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함수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데이터 변수 초기화에 뭐 클래스도 써요, 여기에. 예. 그래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이 뭐 모니터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모니터로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고, 파일로도 우리가 또 출력할 수도 있고, 또 브라우저로도 출력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웹 애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출력을 HTTP로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내서 HTTP를 통해 가지고 이 브라우저 인터넷으로 HTTP를 던져서 브라우저에 전달해 주죠. 출력을 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잘 봐요.
자, 우리가 필요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요청이 왔을 때 서버에서 필요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출력을 브라우저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라이브러리. 그죠? 예, 변수 초기화 있고, 뭐 처리 이렇게 되는데, 이 패턴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노드가 됐든 자바가 됐든. 뭐 클래스. 지난 시간에 객체에 대한 얘기 했죠. 예, 그죠? 그래서 얘는 생성자가 이렇게 돼요. 그냥 이 자체가 생성자네. 그리고 this의 메시지에 이거 해버리니까 이게 생성자고, 이게 멤버 변수고, 그죠? 이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객체 제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좀 탄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크게 안 합니다. 뭐 클래스 재사용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것도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접근하는 거죠, 데이터를.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탄탄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설명한 이론을 담기에는 담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바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클래스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있는 멤버 변수와 함수들을, 멤버 메소드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이건 메시지고, 그 다음에 함수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 했는가 하면, 인터페이스, 객체의 인터페이스는 뭐다? 메소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Node.js 만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브라우저에 띄워보는 겁니다. 이거를 띄우는 게 너무 단순해.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래서 일단 my first javascript라는 Node.js 파일을 만들고 다음 코드를 추가한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변수는 HTTP 모듈이에요. HTTP. HTTP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HTTP 프로토콜을. HTTP에 이제 서버를 만든다. 이 모듈 안에는 create 서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것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를 하는 거죠. listen,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웹서버가 서버를 만들고 8080 포트로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리퀘스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실행시켜 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컨텐트 타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요청에 응답을 할 때는 컨텐트 타입을 텍스트나 또는 HTML로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200 정상 메시지를 같이. 이건 좀 더 한번 할까요?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그 요청한 사람한테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전달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대기를 합니다. 이터레이션 서버예요. 이렇게 요거 한번 좀 이따 보여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노드 해가지고 뭐 서버 또는 my first JS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도 되고, 그죠? 명령어 모드에서. 그 다음 그 아톰에서 Alt R을 통해 가지고 이 서버를 실행해도 됩니다. 그거는 좀 더 실습 영상에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이 Node.js 모듈은 일단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HTTP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HTTP 모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HTTP의 서버를 만들고 싶다. HTTP 서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HTTP 모듈을 가져와서 그 모듈로 우리가 서버를 만드는 거죠. 그 개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한다 했을 때
도배와 관련된 도구들을 집에 갖다 놔야겠죠. 만약에 전기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기공사를 위한 도구들이 집에 갖다 놔야 되겠죠. 맞나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드.js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야 돼. 내가 지금 HTTP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돼. 그러면 HTTP 라이브러리가 그 모듈을 가져오고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접근할 수 있는 모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TTP로 날라오는데 그 URL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 그 웹 시간에 배웠잖아요. 포스트하고 겟방식 있잖아요. 그러면 겟방식으로 날라오는 URL 쿼리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URL이라는 모듈을 가져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바디에 또는 헤더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URL이라는 것을 또 활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내장 라이브러리 있어요. 이 모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드.js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바든 C든 파이썬이든 설치하고 나면 그 안에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듈이 뭐가 있어요?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보면 지금 여기서도 좀 전에 console.log라는 콘솔 모듈이 있었지 않습니까? 콘솔이 뭐예요? 입출력이거든. 그러한 기본 모듈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수학 연산과 관련된 거, 텍스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틸리티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돼 있죠. 모듈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HTTP하고 require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듈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URL이 됐든 그 다음에 MySQL이 됐든 등등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포함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HTTP 모듈을 사용해서 모듈 안에 있는 함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좀 이따가 이것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거. 자, 근데 그 모듈을 그 노드.js에서 내장 모듈이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는 못 만드냐? 사용자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바에서도 클래스를 내장 클래스 이미 그 기존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도 있듯이 이렇게 이 노드.js에서도 사용자 정의 모듈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펑션을 만들어서 일단 모듈을 만듭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my first module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 독립적인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파일을 include 하는 겁니다. include. 이건 사실 include 하는 거죠. 그래서 include 해서 모듈을 include 해서 이 변수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myDateTime 함수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듈을 내장 모듈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의한 모듈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내장 모듈 사용하는 거예요. 방식을.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 활동을 좀 정의해 줄게요. 일단 노드.js 설치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톰을 설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톰에서 자바스크립트 기초 예제 실습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럼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헬로 노드.js를 보여주는 간단한 웹서버를 구현하겠습니다. 해봅니다.
그다음에 모듈을 사용해서 웹브라우저에 날짜를 보여주는데 이 모듈은 뭐예요? 사용자 정의 모듈이다.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모듈을 한번 만들어서 웹브라우저에 사용해 보는 겁니다. 좀 전에 예제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오늘 또 2시간, 3시간 잘 갈 겁니다. 아직 이게 뭐 여러분들 헬로 자바 띄우면 자바를 반 했다고 하니까 보통 일단 이렇게 해서 노드.js 환경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해보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노드.js가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깊이 있게는 못하고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자,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